세계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했던 헬렌 켈러는요, 그녀 역시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심각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목을 때의 떨림을 기억하거나 노듬노듬 점자를 익혀서 당당하게도 일반 대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더라면 그녀가 이렇게 멋지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배움의 세상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생활 뒷담 17번째 오늘 이야기는요, 장애인들이 거침없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 제도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역시 두 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소태영 센터장님, 낯익은 분이죠?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최강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평창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강혁 씨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감격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혁 씨가 대한민국에 와서 장애인으로 받았던 그 교육에 대한 실지 경험을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강혁 씨가 한국에 15살에 왔는데 그러면 그때 일반 학교에 들어가셨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평범한 친구들이랑 다녔고요. 그리고 물론 다니던 도중에 조금 멈춰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을 때 키가 130cm였어요. 중2의 나이인데 지금 보면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뭐 또 좀 더 높게 보면 5학년 정도의 그 친구들이랑 같은 키였는데 그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이제 키가 한 30cm 정도가 훌쩍 커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부 다리에 이제 그 다쳤던 부분이 이렇게 자꾸 뼈가 자라다 보니까 그 피부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던 때의 시즌이라기보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년 늦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 수술을 하고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 학년을 다시 다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그 자퇴를 하고 이제 그때 잠깐 그 특별 전형학교 여명학교 그 탈북민 학생들만 다니는 이제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잠깐 한 2년 정도의 시간 빼고는 전부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장애인들은 특수학교에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 학교에 최강혁 씨는 일반 학교에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런 일반 학교로 가야 했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몰랐던 것도 있고요.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체가 불편한 건 크게 학업이나 뭐 학교 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라는 걸 숨긴 부분은 있긴 하지만 뭐 특별 전형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도 사실 장애인 학교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그 시설이 되게 열악하고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한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 특별교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별교육법은 2007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장애인 또 그 특정한 교육 욕구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그 보장해주기 위한 그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지금 학교장이 그 대학교장이 이 장애인들을 거부하거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입학을 허가를 안 하면 300만 원이라는 벌금을 이렇게 물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애인 특별교육법이다 이렇게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혁씨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친구들과 함께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좋은 사례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통합교육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는 것.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 장애인에 대한 이렇게 존중하고 아니면 동등한 평등한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하는 것. 이게 어느 연구자에 보면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부닥끼면서 치료도 하고 모든 행동을 보면서 장애인들이 변해가는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서의 하나의 사회 통합을 이루는 가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면에서는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장애인 쪽에서 봤을 때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 이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통합교육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참 좋네요, 통합교육. 왜냐하면 일반 학생들은 이제 장애인을 존중해야 된다. 이걸 그냥 글로만 배우면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냥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 끝나지만 이렇게 장애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같이 생활하면 그 장애인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도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강혁 씨는 그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한테 도움이나 이렇게 고마웠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고마웠던 거는 분명 그 친구들도 제가 어딘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 티를 안 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묵묵히 또 자기 옆에 있는 학우라고 평범하게 인정해 준 것들이 많은 고마움이고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장애를 가졌다는 그런 부분을 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굳이 꼭 짚어서 이제 물어보면 그때 겨우겨우 말할 정도?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약점을 타인에게 얘기했을 때 타인이 저를 좀 얕보거나 어떻게 좀, 반응할까? 무시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되게 두려웠죠. 그 두려움이 너무 저를 많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그때는 많이 얘기하는 걸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보다는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친구들이 많이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 그런 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강혁 씨가 말하는 그 고마움은 타인의 아픔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그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 대 아이들한테는 참 성숙한 행동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강혁 씨는 여명학교에 다니셨잖아요. 네. 그 여명학교가 좀 강혁 씨에게는 그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전형적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정착하는데 이제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문화적인 차이나 뭐 그동안 배워왔던 뭐 역사나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교가 여명학교인데요. 저도 일반 학교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여명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여명학교는 조금 편한 곳이에요. 뭔가 제가 한창 그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뭐 그런 것도 그런 것조차도 모를 때 좀 많이 길을 잡아주려고 많이 저한테 도와줬던 곳이고 또 선생님들도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지금 찾아가도 많이 편한 곳이고 또 여명학교 다니는 동안도 제가 그렇게 바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저 자식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또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강혁 씨는 그러면 여명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후에 대학을 진학한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여명학교를 한 2년 정도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원래는 여명학교가 학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정식 허가가 된 그런 학교가 아니어서요. 검정고시를 네, 봐야. 검정고시를 봐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저는 또 좀 운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쯤 그 학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보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고등학교 과정을 그렇게 많이 공부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는데 조금 미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정식 허가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여명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운이 많이 좋았죠. 운도 좋고 또 뭐 당연히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강혁 씨는 그 여명학교를 나와서 그 네. 처음으로 갔던 그 대학에서 아이스하키와 인연을 맺었다고 했는데 어떤 대학에 가셨나요? 일단 제가 그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의족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의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자기 몸에 맞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걷고 이러다 보면 다리에 물집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집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진학 때 생각했던 건 의수족을 제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거기에 플러스로 그 좀 대물림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다루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의수족을 제가 만들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기 평택에 있는 한국복지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의료부장국과. 근데 그 학교에는 이제 장애우가 여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교직원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교직원 중에 이제 학회를 하고 계시던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학회를 전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강혁 씨가 자기가 본인이 의족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한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니신 학교가 한국복지대학교라고 하셨는데 복지라는 단어에도 느껴지지만 장애인들이 복지를 위한 특별한 학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복지대학교가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근데 복지대학은 2002년도에 생겼어요. 지금 이 대학은 그 비장애인이 60%고 장애인이 40% 이렇게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특수교육하고 통합교육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앞에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그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통합사회로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이다. 우리 평택 지역에도 아주 이런 그 특수한 대학이 있어서 더 자랑스럽기도 해요. 저희들이 역할도 많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 뭐 교무처장님이나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지역사회에서도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할 건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서 사회교육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역할들로 지역사회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여튼 장애인 특수학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하지만 대학은 학비가 드는데 대학에 다니셨으니까 그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비가 전원 전부 이제 제공이 되었었어요. 아, 전부 100% 장학금.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 돈 때문에 대학교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 저한테는 그런 특례가 있어서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참 감사함을 가지고 아직도 많이 감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감사할 것이고 또 학비뿐만 아니라 그 수급자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간의 그 기초수급비. 기초수급비가 나와요. 근데 그거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이제 학비는 나라에서 내주고 또 생활비도 나라에서 내주고 그러니까 저는 참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행운이고요. 또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저를 많이 케어해줘서 대학교까지 무사하게 마무리가 됐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강혁 씨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국가대표 선수가 된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금방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불평이 많으면 정착을 못해요. 그냥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보여지는데 사실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것만큼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일상생활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기회를 학비 때문에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그 교육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애인 복지법에서 근거해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 소득 활동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요. 뭐 우리가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교통비라든가 보호장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비장애인보다는 안 들어가야 될 돈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혁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장애인들한테 생활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어느새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강혁 씨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강혁 씨 생각에는 이제 장애인들의 교육, 배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배움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많은 기회를 놓쳐봤지만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왜냐면 조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지만 되게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도 운동할 때 이렇게 슈팅하고 이러면 잘 쏴야 되겠다는 부담 때문에 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슈팅이 곱게 이쁘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 반대로 팍 하면서 힘없는 슈팅이 날아가요. 근데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머리에 많은 그 힘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나는 언제 잘 살까? 뭐 어떻게 하면 뭐 저 사람을 따라갈까? 자꾸 비교의 그 힘을 갖고 있어서 뭔가 좋은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질 좋고 뭐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좋은 양의 질을 갖고 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힘을 빼다 보면 더 많은 기회, 한번 해보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오고 거기에서 줄기가 이렇게 뻗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생각이나 몸에 힘을 좀 빼고 좀 낮은 자세에서 좀 그 기회를 자주 이렇게 겟하다 보면 좀 자기가 잡다 보면 배움의 기회,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강혁 씨한테 아주 짧게 마지막 물음을 줬는데 너무 교훈적인 얘기를 들려주셔서 제가 거창하게 마무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얘기만은 꼭 하고 싶어요. 지식은 강명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그 배움의 기회를 꼭 잡아라. 이런 얘기를 저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